이 책에 이제 보면 이 책의 내용에 세 가지가 멈춘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파격적인 건데 경제가 멈추고 네. 경제 소득이고 그래서 네. 거기 보면 이 제로 금리, 제로 소득, 또 제로 인구가 어떤 의미고 이게 앞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부동산에 저 뭐 부동산은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요. 저희들 경제학에서 공부하기를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주는 세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네. 금리하고 소득하고 인구입니다. 그쵸. 네. 거기에다가 수급 변수가 들어가거든요. 네. 수급 변수는 한 5년 동안 이내에는 수급 변수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근데 한 5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수급 문제는 보통 공급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고 5년 넘어 이상을 볼 때는 이 거시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 20년 동안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아파트 가격 지수나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줄기차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번 약간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줄기차게 올랐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금리 한번 보십시오. 네. 2000년부터 제가 이제 채권을 운용할 때가 2000년이었는데 2000년에 제가 그때 8%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국채금리가 1%이거든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이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2000년 초반에는 1인당 GDP가 $10,000였는데 불과 한 17년이 지나서 $30,000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성장한 겁니다. $15,000 중진국 트랩 이런 것도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30,000를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새 집과 큰 집을 수요할 소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인구죠. 인구는 가구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과거 20년 동안에 거의 57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는 게 아니라 이제 가구가 늘었다는 뜻은 분화가 되니까 되네. 맞습니다. 4명이 살게, 2명이 살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인구 증가 숫자에 부건가계 가구 숫자가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가구 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가구 수는 200만 가구가 향후 20년 동안 증가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증가하는 가구들이 다 늙은 가구들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가구는 다 감소하고요. 60대 이상 가구가 거의 그 가구가 거의 500만 가구 이상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시장이 늙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금리가 그럼 제로금리에서 더 떨어지겠냐? 제로금리는 더 못 떨어지죠. 예, 그대로 있든지 올라가든지. 그다음에 1인당 소득도 일본 같은 경우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은 $30,000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 $40,000, $50,000 치고 올라간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의 정체가 일어나고 금리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혹은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올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가구가 늙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상승시켰던 요인들의 모멘텀이 이제 좀 많이 약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이제 사라진다 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70년대 이후로 이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이제 금리, 그다음에 이제 소득도 막 인구도 막 늘어가고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여기에 상승기를 타고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금리도 제로 금리에 가까워오고 소득도 이제 정체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제로로 수렴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점이 되는 거네요. 완전히 다른 세상. 70년대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입니다. 고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요.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20년을 이제 우리가 90년대는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외환위기도 있었고 200만 원 공급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20년을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이 20년이 왜 올랐을까 하는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저는 이제 좀 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계자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여전히 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가격 변동성은 크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따박따박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노후에는 중요한 자산임이 틀림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우량 자산이 하여튼 저희들 자산 운용할 때 무조건 우량 자산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우량 자산은 서울입니다. 네. 그 중에서 또 우량 자산은 강남이겠죠. 네. 우량 자산 지역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좀 글로벌하게 분산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혁신 기업에 해당되는 이 데모테크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혁신 기업의 과실을 좀 여기서 성장하는 성장 과실을 좀 네. 따는 거. 부동산은 임대 수익은 앞으로 소득은 따박따박 줄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막 성장을 해서 자본 차익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 자본 차익에 해당하는 것을 이 기술 기업을 통해서 자본 차익을 좀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노후에 따박따박 받는 임대료. 네, 예, 임대료. 그거는 글로벌하게 부동산을 분산하셔가지고 받는 글로벌하게. 것. 이 구조로 가계 자산을 짜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피부로 안 와닿겠지만 그런 이제 상황이 정말 짧은 시간에 닥쳐올 것 같아요. 우리 피부로요. 예. 저는 이제 그 공과대 출신이라 경제는 이제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피로에서 나오는데,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항상 이제 소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네. 있었는데,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수급 말고도 정말 더 큰 변수인 금리, 인구 구조, 소득,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되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예. 거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들은 그 부동산 불패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고령자들이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불패 신화, 아파트 불패, 아파트 부동산 불패 불패. 신화가 예, 예. 계속 유지가 될까에 예. 대한 가장 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그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뭐 질문입니다. 아파트 불패 신화는 뭐 지방에서는 이미 깨진 거고요. 네. 아시겠지만은 네. 모든 예를 들어 우리가 하지가 왔다, 동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절기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추위는 1월달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1월달은 어떻게 보면 11월, 12월까지는 별로 그렇죠. 안 네. 춥습니다. 그게 이제 추위가 오고 나서 그 땅까지 추워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늘의 천기는 이미 더워졌는데 땅까지 더워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7월보다 8월 초까지 7월 말부터 8월 그렇죠. 초가 더 더워요. 덥죠. 네. 예. 맞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게 엔진이 식는다고 해서 이게 금방 안 나타나거든요. 저거 뭐 한 4, 5년은 지속될 겁니다. 네. 수급 요인도 아직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창 이게 소위 말해 독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꺾인다는 거는 뭐 쉽지가 않을 텐데요. 저는 이제 가계의 자산을 이제 배분하고 자산 구조를 짜는 사람은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1년, 2년 막 여기서 뭘 먹을까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제 5년 후를 생각하면은 네. 나의 자산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자산을 바꾸어 나가시는데 한 2, 3년 걸리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 3년 동안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시고 네. 아파트 불패 신화라는 것 부분은 이제 뭐 여전히 좋을 수는 있겠죠. 강남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도 뭐 벤츠를 해서 돈 버는 사람 뭐 부가 편중되다 보니까 여전히 강남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도는 훨씬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부동산도 잘 택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막 고령 사회가 되면은 주택의 패션이 어떻게 변할까? 네. 입니다. 이제 고령자들이 주로 살려고 하는 주택들, 네. 그 패션이 아까처럼 고령자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또 주택 시장을 움직일 그렇군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보시면서 네. 부동산도 그렇게 투자했어야지 이전처럼 이제 무조건 돈만 넣으면은 레버리지를 해서 빌려서 뭐 갖다 넣으면은 항상 돈을 벌었다는 그런 불패 신화는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부동산 시장도 이전과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변화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고정관념 좀 그렇습니다. 깨시고요. 예, 예. 네. 또 이 책에 보시면 이 정말 이 데모테크 세상의 이 혁신 두 가지 특이점이 만나서 세상을 바꿔놓을 이 데모테크 중에 5가지 분야를 네.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자본주의 세상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순환되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기업들이 앞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를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 분야를 네. 찾아가면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 5개 분야를 딱 찍어주셨어요. 예. 하나가 바이오테크, 예. 디지털 헬스케어, 예. 뷰티 산업, 가상현실과 게임,
로보틱스. 예. 저는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예. 우리 50대 뭐 60대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도 많을 것 다 같아요. 단어가 생소합니다. 그죠? 거기다 제가 하나 6개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는데 클라우드, 네. 이거는 네. 더 생소합니다. 무슨 구름을 컴퓨팅하냐 뭐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다 생소해, 다 영어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예. 너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바이오테크 부분은 정말 이게 앞으로 유망한 분야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요.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 이전 우리가 의약품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합성의약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이신이라든지 항생제 이런 거는 다 이제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네. 만드는 그걸 이제 합성의약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바이오 우리가 유전자 치료, 항체 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나 몸의 그 질병을 물리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키고 해서 병을 물리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이제 그 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비율이 7대 3으로 여전히 합성 의약품이 그래요? 절대적으로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게 바뀌게 맞습니다. 바이오 지금만 하더라도 항체 의약품이라는 게 주로 이제 류마티스나 네. 관절염, 그다음에 암 이런 곳에 이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자기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네. 외부에서 세포 배양을 해서 그걸 집어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건강보험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아유,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요. 저희 이제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네. 그 옆에 이제 수술을 받으신 두 노 부인께서 네.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그 면역 제제, 네. 면역을 키워주는 그 제제를 이제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맞으러 왔다 그러시면서 하는데 그때 한 대가 한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했던 것 500만 원, 같습니다. 700만 원. 예. 세상에. 근데 옆에 이제 있던 분이 똑같은 이제 네. 암이니까 옆에 이제 자식이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저걸 좀 맞았으면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참 이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가격이 싸져야죠. 그래서 싸져야 대량 생산되고 특허되었던 것들이 완료가 되고 하면 이제 가격이 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로 관절을 네. 치료하신 분들 이야기처럼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시장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5060 중에서는 돈을 꽤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분들은 여기 얼마든지 투자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바이오는 이제 유전체 시장까지 들어가 가지고 유전자 조작한 중국에서는 유전자 조작한 아기까지 탄생시켰습니다. 그걸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그러는데 디자이너. 예. 2018년에 그 11월 달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했다가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그네들은 표현을 합니다. 신의 접근을 해가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게 그런 부분에 이제 자꾸 그래서 이제 인간 수명이 앞으로 지금은 이제 천수를 누리셨군요 하면은 90세 네. 저는 90세 되는데요. 앞으로 금세기 말쯤 네. 되면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하면은 120세가 될 거랍니다. 120세. 그분이 하신 하버드대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나는 그래도 이건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120살이 합니다. 보수적이다. 그게 이런 이제 바이오하고 이런 쪽 시장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스케일. 예, 네. 영역인데요. 네. 제일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앱입니다. 앱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핸드폰에 깔려 있는 만보걷기 앱. 네.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일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이해하기 쉽네요. 네. 예, 이거 하면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맥박수를 체크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일 초보적인 단계이고요. 이제 조금 단계가 넘어가면은 핸드폰 뒤에 뭘 설치해서 자기 손가락 두 개를 올리면은 부정맥, 심전도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 틈틈이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맥이 계속 놔두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예, 갑자기 사망을 할 수가 근데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수치. 예, 손가락을 두 개 올려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일 시초이고요. 우리가 스타트랙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쫙 스캔을 하면 네. 예, 생체 지표들이 다 나타납니다. 네, 어디가 안 봤어요. 좋다, 혈압을 막 맥박을 막 쫙 놓으면서 어디가 안 좋군요 네.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그 헬스케어 업체들이 네. 목표로 하는 게 이 스타트랙의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요? 와. 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지표들이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기름 게이지, 그 엔진의 네. 온도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생체 게이지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군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디가 안 좋은 부위를 딱 얘기하고. 그렇죠. 제 차를 보면 얼마 전에 바람이 빠졌는데 네. 오른쪽 뒷바퀴에 그렇죠. 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합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수가 그게 있군요. 이제 생체에 다 나오게 된다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왜 자율주행차에 저렇게 목숨을 거냐 하면요. 네. 자율주행차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요. 의자에 탁 앉아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의자에서 여러분들의 생체 신호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깜짝 놀랐을 때 맥박이 크게 뛴다, 혈압이 크게 오른다, 이러면은 이제 좀 알려주는 것이죠. 네. 예, 그런 게 이제 디지털 그게 헬스케어. 대표님의 전화 살아 있는 동안 누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요? 충분히 누릴 수 빨리 누리고 싶네요. 예,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시장들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뛰어드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디지털은 빅테크 기업들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빅테크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애플도 있고 이런 쪽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을 막 스타트 기업들을 인수도 하고 하면서 이 영역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결국 우리 인간의 그 욕구인 예. 병 안 걸리고 예. 오래도록 사는 거 예. 무병장수 예. 예전에 불로초도 이렇게 우리가 찾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로초를 찾는 사람, 불로초를 찾으려면 산삼을 살려면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되지 돈이 않습니까? 많은데. 그리고 산삼을 살려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고령자가 많아지고 소득이 많은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 산업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개 다는 결국 이제 생명 또 건강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뷰티 산업은 이제 그 시장이 그렇게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 일종의 나이가 드는 거를 막는 이 정도의 이제 목표였다면은 요즘에 이제 뷰티 산업의 목표는 다운 에이징입니다. 다운 에이징 젊게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내야겠네요. 젊으시려면. 정말 아까 특이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80년대 중반에 벌써 이런 데 대한 원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게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기술화되고 실천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당연히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엔티에이징입니다. 더 늙지 않게라도 좀 하자 하는 것이죠. 유지만이라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을 잘 유지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훨씬 다운 에이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피부 케어도 받고 하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뷰티 산업은 물론 예전에도 관심이 있고 이 산업이 굉장히 컸지만 앞으로는 이 그냥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다운에이징, 젊어지는 쪽으로 이제 기술들이 그냥 발전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고령자 비중이 뭐 40%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원래 뷰티는 사실은 젊은 아가씨들이고 젊은 총각들이고 이렇죠. 그런데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쪽에 비중이 많아지니까 이런 쪽을 타겟을 하고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 시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부과 가보니까요.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봤는데 젊은 사람보다 50대, 60대 분이 더 많고 요즘에 특이한 거는 여성의 전유 시장인데 남성들도 엄청 많이 온대요. 그만큼 이제 이런 50대 중장년층들이 이 뷰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산업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이 다운에이징 할 수 있다면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넣어서 좀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게 정말 정확하신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크게 관련된 것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상당 부분 투자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